안녕하세요. 충주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주여고 3학년 독서 온라인 수업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휴업기간 중에 과제물 내용을 확인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3학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독서 수업 교재는 교과서가 아닌 EBS 수능 특강 문학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EBS 연계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당장 수능에서의 어떤 좋은 등급과 점수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3학년 수업은 부득이 EBS 수능 특강 문학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요, 3학년 학생들 뿐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특히나 수능 국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다른 과목하고는 좀 약간 성격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일단 수능 국어에서 중요한 거는요, 꾸준한 연습이 공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글 읽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읽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현재 이제 그럴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국어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 사회 공부해야 될 과목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에만 이렇게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글을 읽는 연습을 결국은 문제집을 가지고서 꾸준히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곧 공부가 될 거고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문법 같은 경우는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문학 문제를 해결할 때 문학적인 용어 몇 가지는 약간의 지식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과목처럼 과도한 지식을 요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 국어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지문이나 보기를 주죠. 그럼 그 지문이나 보기를 근거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가지고서 이 문제 답은 이거 같아. 선행 지식이나 배경 지식 가지고서 이거 이럴 것 같은데 라고 지레짐작해서 풀면은 100% 틀립니다. 그렇게 풀면. 그러니까 국어의 성격 자체가 다른 과목이랑 달라요. 머릿속에 뭔가 지식을 더 많이 넣어서 지식의 양을 측정한다기보다는요,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하려는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를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앞에 서두는 이만큼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재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휴업 기간 동안 과제 나간 부분, 그 부분은 진도를 나가진 않을 거고요. 진도를 나가는 부분은 고전 시가부터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고전 시가 첫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할 거예요. 교재의 수록 방식은 약간 문학사 시대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음 나온 작품이 구지가라는 작품이 나와 있어요. 본 친구들은 이걸 어디서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구지가와 같은 이런 시가를 이제 상고시가 혹은 고대시가라고 합니다. 이 구지가는 원래는 그 가야국, 건국시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구지가는 그냥 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고대가요입니다. 다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는 것 때문에 집단 무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구지가의 배경설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문제 1번에 보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기가 설화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시고 구지가를 보면 이런 작품이구나 라고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요, 이 작품만 가지고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죠. 짧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거부가 처음에 일단 부릅니다. 거북이를 일단 불렀고요. 머리를 내밀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내밀지 않으면 가정이죠. if 국어 시간에 영어 이야기에서 좀 거시기 합니다만 가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자, 어떻게 구워 먹겠다. 내밀지 않으면 너를 구워서 먹겠다. 협박이죠. 위협, 협박입니다. 단순한 구조이고요. 그럼 사람들이 왜 거북이를 불러서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걸까?
도대체 거북이가 뭐길래? 얘가 뭐길래 왜 사람들은 얘를 불러놓고 명령을 내리고 협박하는 걸까? 바로 이 거북이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신령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북이가 원래부터 약간 좀 신성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 십장생 안에도 거북이가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오래 사는 동물이라서 거북이 안에 뭔가 어떤 신의 기운이 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믿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거북이도 바로 그런 신령스러운 존재로서 등장을 한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머리를 내밀어라가 이게 명령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진짜 명령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원해. 거북아, 그러니 네가 머리 좀 줬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고요. 머리가 뭐길래? 왜 사람들은 머리를 원할까?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왕의 강림이라는 거가 힌트가 되겠네요. 바로 우두머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임금이죠. 그러니까 거북아, 임금을 다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만약 내밀지 않는다면, 즉 머리를 주지 않는다면 우린 너를 어떻게 하겠다? 구워 먹겠다. 거북이를 정말 구워 먹겠다라기보다는요, 이 위협 안에는 사실은 그만큼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린 진짜 꼭 왕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꼭 머리를 줘. 안 주면 난 진짜 너 구워 먹어버릴 거야. 우린 그만큼 왕이 꼭 필요해. 즉 위협, 이 부분은요, 정말 위협한다기보다는 소원 성취의 의지와 연결이 됩니다. 왕이 꼭 강림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을 위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주고자 했던 것이죠. 자, 구지가의 내용은 이 정도면 이렇게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여러분들 문제 1번의 보기를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면 작품의 내용을 충분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밑에 다음 작품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작품은 최치원의 한시가 나와 있죠. 꽃샘바람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작품이 이제 집단 무가의 성격은 당연히 없겠죠. 이거는 그냥 최치원이라는 이 개인이 쓴 작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꽃샘바람이라는 이 소재,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중심 소재이기도 한데 이 소재 혹은 이 제재에 대해서 이 화자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꽃필 땐 미친 바람도 많으니 사람들은 꽃샘 바람이라 한다. 자, 일단 사람들의 표현이었네요. 꽃샘 바람은. 왜 꽃샘 바람일까? 이제 그 밑에 부분에도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왜 시기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밑에 조금 더 볼까요? 조물주가 꽃을 만들 때 비단을 가해질해 놓은 듯 공력을 허비했으니 꼬닥기는 막 응당 적지 않으련만. 조물주가 꽃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만들었고 꽃도 만들고 모든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물주도 꽃을 아낄 거다. 화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 그래서 어찌 그 고운 것을 시기해서 바람을 보냈겠냐, 조물주가. 본인이 만든 걸 아끼는데 본인이 그걸 시기할 이유는 없다. 이게 이제 화자의 생각이에요. 자, 여기 시기라는 말, 시기 질투 있죠. 우리가 흔히 꽃샘 바람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꽃을 시샘하는 바람. 꽃샘추위라고도 하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꽃샘추위. 겨울 다 지나고 3월달 이제 봄 왔다 싶은데 갑자기 추워질 때가 좀 있어요. 꽃이 피는 그 시기를 추위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시 나타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꽃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꽃을 시샘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화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조물주가 직접 본인이 만들어 아끼는 건데 그것을 시기할 리가 없다. 자, 그럼 이 지금 어찌 그 고운 것을 시기하여 미친 바람 보냈겠는가? 이 부분은요, 즉 조물주가 꽃을 시기해서 바람을 보냈을 리 없다는 화자의 생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바람이 만일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하늘이 어찌 죄주지 않으랴. 네, 바람도 어쨌든 하늘의 명령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 일단 인식을 했네요. 그래서 명령을 어기면 죄를 받겠죠. 그런데 이런 법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즉 바람이 하늘한테 죄를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즉 조물주가 바람한테 죄를 물을 일은 없다. 그러니까 바람은 그럼 시기한 게 아니네요. 꽃을. 자, 그래서 화자의 생각, 사람들 말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말이 뭐길래? 바로 이거죠. 꽃샘바람. 사람들이 꽃샘바람이라고 하는데 화자의 생각은 나는 그 생각에 동의 못해. 조물주가 꽃을 시기해서 바람을 보냈을 리 없잖아. 그래서 그 말은 틀린 거야. 이게 화자의 판단인 겁니다.
자, 뒷부분을 볼게요. 자, 다음 부분 보면요. 이제 바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약간 볼게요. 자,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 고무한다, 이렇게 북돋는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자, 만물에 은택을 입힌다. 즉, 바람이 만물에 은혜와 덕택, 은혜와 덕을 입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꽃을 아낀다라고 해서 바람이 안 불면 그 꽃이 영원히 생장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어쩌면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일 수도 있을 텐데요. 결국 바람의 역할은 뭐냐? 꽃을 영원히 생장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화자의 생각인 겁니다. 꽃을 아끼겠다고 바람이 안 불면 오히려 꽃은 영원히 살 수 없다. 바람은 그래서 오히려 꽃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게 화자의 생각이고요. 다음 더 보겠습니다. 자, 꽃 피는 것도 좋지만 꽃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랴. 슬퍼할 일 아니라는 겁니다. 왜? 피고 지는 건 모두 자연입니다. 열매 있으면 또 꽃을 낳는 건데 꽃 졌다고 왜 슬퍼해요? 어차피 꽃은 또 피어날 텐데. 예. 자연의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피고 지는 것, 성장과 소멸, 생장과 소멸 모두 자연의 이치잖아요. 바로 그런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결국 생장과 소멸의 과정을 거쳐서 영원히 이어진다는 인식이 이 안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예, 죽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요, 넓게 생각하면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람도 개인인 저 한 명을 생각하면 태어나 죽고 끝이겠지만요, 인류 전체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계속 이어져 왔죠. 생장과 소멸을 거쳐 영원히 이어진다. 바로 그게 오묘한 자연과 우주의 그 이치다라는 겁니다. 이게 화자의 생각인 거죠. 꽃샘바람이라는 작품은요, 꽃샘바람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람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보기는 구지가 배경설화 일부다. 자,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선택지, 신체적 행위, 이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예, 춤추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의적 성격인데요. 제의적 성격, 다들 아시겠지만, 혹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의적 성격이라는 건요, 제사 지내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의 의식과 같은 성격. 그 배경사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명이 이렇게 하늘의 말을 듣고 나타나서 그 명령대로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하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런 의미, 그런 비슷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는 신체적 행위인 춤과 병행돼서 제의적인 성격, 즉 우리가 제사 지내는 느낌,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은 그냥 판단될 거예요. 짧고 단순하니까 부르기 쉽잖아요. 외우기 쉬우니까. 자, 3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독자적 염원을 다수의 청자에게 전달한다. 개인의 염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구지가가 어떤 한 개인의 소원을 이야기했느냐. 예, 배경살에도 나와 있지만요. 여러 명이 모였고요. 9부족의 추장 구간들이 모여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소원이라기보다는요. 9부족의 공통된 염원을 전달하기 위한 노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벌써 이미 적절하지 않은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과 5번 선택지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꽃샘 바람에 대한 화자의 견해. 이게 작품의 내용이었죠. 꽃샘 바람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꽃샘 바람이란 말은 잘못됐다. 근데 이 내용이 선택지에 없어요. 자, 근데 바람에 대한 생각이 또 나와 있었죠. 바람은 꽃을 영원히 생장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선택지에 나와 있네요. 네, 답은 1번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화자의 견해만 파악하니까 답은 비교적 쉽게 딱 떨어지는 문제였네요. 자, 3번 문제,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자, 거북과 조물주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건 선택지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가의 화자는 대상의 존재를 부정한다. 화자가 거북이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거북이한테 소원을 빌고 있으니까요. 2번, 나의 화자는 대상의 소망을 실현한다.
예, 나의 화자가 조물주의 소망을 실현해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물주의 어떤 의도를 분석하긴 했지만요. 조물주의 소망을 실현하진 않았습니다. 3번. 가의 화자는 대상을 호명하고, 맞아요. 거부가고 불렀으니까. 자, 그런데 나의 화자가 대상과 대화를 했을까? 예, 조물주랑 대화하는 거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가의 화자는 대상을 위협했죠. 예, 구워 먹으리. 예. 자, 나의 화자는 대상을 회유했다. 그러니까 대상을 뭔가 이렇게 꼬셨다라는 느낌이죠. 회유라는 건. 근데 나의 화자가 조물주를 회유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예, 답은 5번이 될 텐데요. 자, 가해 화자는 대상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했어요. 어떤 행동? 머리를 내어라. 예.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대상의 행위를 분석했죠. 조물주의 의도를 분석하고서요. 사람들의 표현이 잘못된 거다. 그리고 바람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라는 내용을 언급했었죠. 예, 따라서 답이 되는 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지금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교재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이어서 저기 이제 그 과제물이라든가 기타 OX 퀴즈 같은 것들 나가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제 고전 시간 2번 동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